2년 전 미국 청소년의 60%가 한 달에 한 번씩 페이스북을 이용했지만 이제는 36%의 청소년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인스타그램은 85%, 스냅챗은 84%의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죠. 가장 선호하는 SNS 플랫폼으로 페이스북을 꼽은 청소년도 5%에 불과할 정도로 이제 더 이상 10대는 페이스북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핫한 플랫폼이던 페이스북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요? 페이스북이 성공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페이스북의 홈화면, 뉴스피드였습니다. 2006년 크리스 콕스에 의해 개발된 이 시스템은 혁명 그 자체였습니다. 초창기 페이스북은 다른 이용자의 프로필을 훑고 지나가는 플랫폼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저커버거는 이것을 넘어 페이스북이 우리 삶의 검색 엔진이 되기를 원했죠. 페이스북 내에서 친구와 교류하면서 유용한 정보도 얻고 이것들을 공유하면서 이용자가 하루 종일 페이스북에 머무르는 사이클을 구축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뉴스피드는 여기에 딱 맞는 시스템이었죠. 이용자의 성향을 분석해 그에 맞는 정보를 알맞게 배열해주는 것이 바로 뉴스피드였기 때문입니다. 뉴스피드가 개발되고 미국 내 대학생 사이에서만 유행하던 페이스북은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했고 전 세계인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2012년 뉴스피드에 커다란 변화가 생깁니다. 상장을 앞둔 페이스북은 뉴스피드를 제휴 콘텐츠라는 이름으로 개방하죠. 뉴스피드 오른쪽에 수직으로 나열하던 광고를 뉴스피드 안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페이스북의 기업 공개를 앞두고 페이스북의 광고 효과가 뛰어나지 않다는 기사가 흘러넘쳤고 실제로 기업 공개 후에도 주가가 폭락하는 상태가 일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뉴스피드를 개방함으로써 이러한 위기를 타개해 나갔고 2012년 50억 달러 수준이었던 매출을 2017년 400억 달러까지 끌어올렸죠. 하지만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페이스북의 뉴스피드는 가짜뉴스, 허위정보, 상업 광고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저커버그는 끊임없이 홍보나 광고 컨텐츠의 비중을 관리하고 이것들의 퀄리티를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자극적인 선동글과 광고는 범람했고 특히 2016년에는 미 대선 정치 공작의 핵심 매체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페이스북은 제휴 컨텐츠 외에도 수많은 종류의 광고를 개발하는데 열을 올렸죠. 그 사이 삶의 검색 엔진이 되겠다던 애초의 포부는 사라졌고 타 플랫폼에 비해 한참 뒤떨어지는 검색 기능으로 이용자를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뉴스피드로 성공한 페이스북은 바로 이 뉴스피드가 오염되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페이스북도 하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과 직결된 광고에 연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커버그는 2012년 2월 예비 투자자에게 페이스북을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커버그였기 때문에 광고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세련되고 혁신적인 방법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죠. 실제로 페이스북이 처음 광고 도입을 검토하던 2011년 이용자 맞춤형 광고를 소개하면서 광고로 도배된 기존의 포털 사이트와는 다를 것이라며 당찬 포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맞춤형 광고라는 게 결국 기존의 사이트들보다 심하면 심했지 더 나아진 것은 없었던 것이죠. 물론 당장에 페이스북이 망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기존의 이용자 규모와 매출이 워낙 거대한 데다가 최근 가장 핫한 SNS인 인스타그램이 페이스북의 자회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인스타그램의 창업자들이 지난 9월 저커버그와 의견 차이로 회사를 떠났고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지금껏 페이스북과 독자적으로 발전했던 인스타그램이 결국 페이스북과 같은 길을 걸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죠. 또 다른 자회사 왓츠앱은 아예 노골적으로 수익 모델에 관한 이견이 뚜렷하게 드러나 올해 초 왓츠앱 공동 창업자가 회사를 그만뒀죠. 결국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은 저커버그입니다. 저커버그 또한 페이스북이 뉴스피드를 지켜내지 못한 점을 인정했고 지난 10월 30일 뉴스피드를 확 줄이고
스토리 기능에 집중하겠다는 발표를 했죠. 여기서 스토리 기능이란 인기 소셜미디어 스냅챗과 유사한 서비스로 사진과 동영상에 다양한 효과를 넣어 친구들과 24시간 동안 공유하는 기능입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이라는 페이스북 본연의 가치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기존의 뉴스피드 광고에 익숙한 광고주들이 24시간 동안만 지속되는 스토리 콘텐츠에 어떻게 광고를 붙일지 감을 못 잡고 있는 상태라는 점입니다. 이용자는 이 기능을 환영할지도 모르겠지만 광고주는 광고 상품으로서 스토리 기능에 큰 매력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2012년 뉴스피드 광고를 도입하기 전 페이스북의 광고 효과에 의구심을 갖던 때와 똑같은 상황이 다시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페이스북은 돌고 돌아 다시 출발점에 섰습니다. 상업성과 사회적 가치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던 페이스북은 이제 뉴스피드 대신 스토리 기능으로 다시 한번 줄타기를 해야 하고, 이것이 페이스북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